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저과전 종합이요. 남은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예전에는 40%형이 없었어요. 저과전 종합위험에 40%형이 신설되었다는 거. 나무 손해보장 그다음 자기부담 비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모든 품목의 5%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기부담 비율 적용 기준 또한 모든 품목의 동일입니다. 물론 10%, 15%, 20, 30, 40%가 있는 경우의 품목을 말하는 거예요. 10%일 경우에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 그 다음에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논장물이나 밭작물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가수원이 아니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계약자가 됩니다. 계약자. 논작물 밭작물은 계약자 단위 그리고 과수 지금 저가전 종합위험은 과수원 단위 종합위험 과수도 과수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하다. 이 말은 내가 3년간 낸 보험료가 순보험료가 얼마야? 근데 내가 3년간 탄 보험금이 얼마지? 라는 걸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험료분에 내가 낸 보험료분에 내가 탄 보험금 이거를 뭐라고 이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걸 손해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하나여 선택 가능.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손해율이 3년간의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0이었어요. 50% 이하인 경우였는데 좀 완화되었네요. 그래서 100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15%형은 어떻게 100 2년간 연속 보험 가입해야 되고 보험 가입 가수원이어야 되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그죠?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 결국 2년간의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가 되겠네요. 20%, 30%, 40%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약관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적과 종료 이전에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특정한 위험 5가지만 보장해요. 어떤 거? 강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5가지. 적과 종료 이유는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일소 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해로부터는 보장 손해받지 않겠어요. 일소 피해는 손해보장 받지 않겠어요. 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5점짜리 단답형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수학량 관련 용어이고요.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수사 중에 기준 수학량이란 용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자, 기준 수학량을 하기 전에 적과 착가량부터 먼저 해볼게요. 적과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적과를 하는 보장 종료는 사과배는 6월 30일,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까지고요. 적과는 어떤 거? 통상적인 적과 및 생리적인 낙과 종료 시점에 달려있는 착과수. 적과를 하고 나면 달려있는 착과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통상적인 적과 자연적인 낙과. 그 자연적인 낙과는 주로 떫은감들이 그래요. 떫은감들이 자연적으로 뽕뽕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 낙과 종료 시점에 착과수가 달려있는데 적과와 착과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착과수의 가입 가중을 곱하더라. 과수 사종인 경우에는 가입 가중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품종별로 다르지 않고 품종이 혼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로.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이죠. 기준 수확량 적과 착과수 조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과실수, 즉 기준 착과수를 산정한다고 했어요. 기준 착과수. 기준 착과수의 개념은 중요하다고 했죠. 사고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죠? 사고가 있었어요 한다면 우리 과수원의 평년에 이것만큼 열려요. 적과 착과수가
착가수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 요거만큼이네요. 그래서 우리 가수원의 기준은 뭐요? 자, 저가 착가수가 달려 있는 거고 실은 이거는 감수가 된 거다. 감소가 된 거다. 그죠? 그래서 달려 있는 것과 감소된 거 합한 거 이게 원래 우리 가수원에 있었겠네요. 그래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가 후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 이게 기준 착가수가 되겠고요. 사고가 없었어요 한다면 아무리 이게 줄었다 하더라도 이건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뭘로 줄어드는지는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죠? 여러 이유를 또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서 평년보다 저가수가 작다라고 한다면 작은 거 이게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 만약 많다라고 하면 많아도 이게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가 후 착가수가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가 되더라.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 하면 그게 기준 수확량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 수확량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 자기 부담 감수량이더라 라고 말씀드렸고 저가 착가량과 기준 수확량의 개념 자기 부담 감수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감수량입니다. 가수차종의 감수량 감수량은 어떤 게 있나요? 보상하는 자연재해여야 되죠.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은 우리가 뭐라 해야 되죠? 미보상 감수량이 되겠네요.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또는 손해가 발생해서 인정되는 그 과실수예요. 감수량, 누적 감수 과실수. 우리가 저가 종류의 그런 용어를 쓰죠. 거기에다가 량이기 때문에 가입 가중을 곱한 게 감수량이 되겠네요. 저가 전에는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게 요거만큼이 감소량 또는 감수량이 되겠네요. 저가 전이니까. 저가 후에는 누적 감수 과실수가 있으니까 자체가 그냥 감수량이에요. 통틀어서 지금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기본세에서 쓰고 있고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예전에는 착가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따로따로 구분을 했어요. 착가 감소 보험금은 착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할 때 과실손해보험금은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할 때 이랬는데 그냥 통틀어서 퉁 쳐서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할 때 지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합위험의 감수량입니다. 과수차종의 감수량은 그렇지만 종합위험의 감수량은 편용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차감한 값이 되겠네요. 왜? 종합위험 과수는 우리가 과수차종 같은 경우는 사과, 배, 당금, 뜰분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어떻게 줘요? 감수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줘요. 그죠? 착가 감소 보험금, 과실손해 보험금 이렇게 나누는데 종합위험 과수의 보험금은 어떻게 주나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피자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율이 어떻게 구하냐? 평, 수, 미, 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미평. 그 유명한 평수미평.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뺐어요. 이게 감수량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감수량은 빼겠어요. 했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량이 빠진 거야. 있나요? 하지만 실제 감수량은 이거만큼이죠. 감소가 된 거 얼마야? 이거야. 평년에서 수확량을 뺀 거. 미보상 감수량. 여기서 나옵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걸로 인해서 감소된 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평년에서 수확량을 뺀 거에서 다시 미보상 감수량을 빼주는 거예요. 됐나요?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저가든 종합위험 방식 가입 대상 품목의 저가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재해에 대해서 모두 쓰시오. 저가 종료 이전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종합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연재해, 초수해, 화재를 보상합니다. 저가 종료 이후는 특정한 위험을 보상하고요. 7종 7가지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강태오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각까지 번졌어요. 강풍, 태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 동상해 일소 피해. 저가 종류 이후의 재해는 제가 구분을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낙과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 착과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 낙과 피해도 있고 착과 피해도 있는 재해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낙과 피해만 있는 재해는 우리가 암기 탭으로는 태, 지, 집화라는 암기 팁을 사용합니다.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착과 피해를 일으키는 그 재해는 가을 동상해. 낙과 피해도 있고 착과 피해도 있는 재해는 뭐요? 우박, 일소 피해. 이것을 구분하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과목에서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과 피해만 일으키는 재해, 태, 지, 집, 파인 경우 적과 전에 종합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재해가 자연재해만 있었다라고, 즉 뭐 화재라든지 일부 피해라든지 일부 화재 피해, 일부 피해 또는 특정한 특정 오정 한정 위험 보장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태지지파라고 해서 어떻게 착과 피해가 없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태풍 같다고 해서 왜 떨어지기만 하겠어요? 입도 부딪히고 막 바람에 그 과일들이 막 이 흔들리면서 착과 피해가 있죠. 왜 없겠어요? 지진, 집중호우, 화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이제 태지지파재해는 낙과 피해 조사만 하지만 적과 전에 종합으로 들었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적과 종료 이후에 들어갈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 조사가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낙과 피해만 있었지만 착과 피해도 있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태지지파 이 재해가 왔을 때는 착과 손해도 있다라는 진짜해. 착과 손해도 있으니까 이거를 낙과 손해로 보고 착과 손해 감수 과실. 어떻게 보면 낙과는 안 됐지만 달려있는 것에 착과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거를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데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할 때는 착과율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먼저 착과율이라는 거는 평년 착과수가 있고 우리가 적과후 착과수가 있죠. 원래 평년 착과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과수원별로 적과를 하고 센 것이 우리가 적과후 착과수에서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후 착과수 분의 적과후 착과수를 해서 착과율을 구해요. 착과율을 구해서 착과율이 60% 미만일 때는 적과후 착과수의 5%를 곱해줘서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고요. 60% 이상이다 라고 해서는 적과후 착과수의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분의 40% 이렇게 해서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해요. 구하고 향후에 이어지는 사고가 있었을 때 이 5% 곱하기 또는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 이것은 향후에 맥스 A 착과 피해율로 해서 맥스 A로 잡아준다. 이런 개념들이 이 과목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재해를 나눠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그 해당되는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뜰분감 중에 사과, 배만 해당됩니다. 왜? 사과, 배, 단감, 뜰분감 다 해당해야지 사과, 배만 해당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이 재해가 왔을 때 착과 피해를 잡아주면 낙엽 인정 피해율을 따로 구해주기 때문입니다. 단감, 뜰분감은 잎이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다 라고 우리가 작물의 특성에서도 배웠었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과실에서는 역과비라는 게 있는데 과실과 잎이 차지하는 과실 한 개당 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적어도 잎이 한 기본적으로 55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요. 감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단감이나 뜰분감, 감의 경우에는 한 15개에서 25개 사이 보통 한 20개, 20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만큼 다른 과실에 비해서 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잎이 떨어졌다 하면 과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역과비가 적어서. 그래서 단감 떫은 감은 낙엽 인정 비율이라는 걸 따로 산정해줘요. 그래서 단감 떫은 감은 착가 손해 감소 과실수를 따로 하지 않고 계산. 사과 배만, 사과 배는 착가 표현이 되는 걸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 배만 나중에 이렇게 구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과목 가면 자세히 배울 건데 잠깐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적과전 종합이용 보상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봄 기간의 시기와 종기, 빈칸을 채워라. 시기 안에 종기. 시기 종기는 지금은 제가 적과전 종합이용 가시사종을 배우고 있어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왔지만 일례로 5회 때 1과목의 제10번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걸 전체로 섞어서 1과목은 적과전이라고 해서 적과전만 문제를 내고 밭작물이라고 해서 밭작물만 문제를 내고 그렇게 좀 나오지 않고 이제 막 섞어서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통틀어서 전체를. 그래서 보험 기간을 적과전만 내지 않고 종합과수도 섞고 밭작물도 섞고 논작물도 섞고 한꺼번에 해서 시기, 종기를 묻는 15점짜리 문제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품목에 쓸 때마다 봄 기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적과 종료 이후네요. 대상지에는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입니다.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는 사과배, 가을 동상이 같은 경우 그렇죠. 사과배와 단감 떫은 감이 나눠집니다. 사과배, 항상 사과배가 좀 더 빠르고요. 단감 떫은 감이 좀 더 늦었죠.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이기 때문에 자, 시기 가을부터 시작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농작물 재해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죠. 봄이 3, 4, 5, 여름이 6, 7, 8, 가을 9, 10, 11, 겨울 11, 12 맞나요? 아니죠? 11 했기 때문에 12, 1, 2 가을이 9, 10, 11 분류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을이 언제부터? 9월달부터.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판매 개시년도는 봄을 판매한 날, 판매한 연도. 그죠? 자, 판매 개시년도 9월 1일이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그 다음에 종기는 언제? 수확기 종료 시점입니다. 둘 다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넘을 수 없더라. 언제를 넘을 수 없냐면 판매 개시년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감은 판매 개시년도 11월 사과배는 11월 10일, 단감 떫은 감은 11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일소 피해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일소 피해 보장은 9월 30일이더라. 판매 개시년도. 네, 요게 지금 우리 기본서에 Y년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판매 개시년도라고 되어 있는지 그거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Y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대부분 다 판매 개시년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작년까지 유일하게 그 저까지만 Y년이란 걸 안 없애고 놔뒀는데 저는 이제 작년 자료를 가져오다 보니까 Y년을 그대로 넣었는데 순간 보면서 느껴지는 거 판매 개시년도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드네요. Y년도가 그 당해년도란 말이고요. 당해년도 Y년 그다음에 판매 개시년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한 번 더 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기본서 한번 더 확인해보고 아니면 판매 개시년도로 되어 있으면 제가 교재는 수정해 놓을게요. 날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11월 15일, 9월 30일. 일소 피해가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이면 뭐 위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 보고 수정해 놓겠습니다. 3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저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가입 대상 품목에 착가감소 보험금과 가실손해보험금 산출식을 쓰시오. 각각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과목은 계산 문제 푸는 거 너무 쉬웠어요. 쉬워졌어요. 왜? 중간중간 단계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풀이를 내기가 힘들어요. 예전처럼. 그래서 산출식을 적으시오라는 문제가 예상이 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미분산 감수량을 구하는 것도 공식에 들어있고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거 다 빠져있죠. 그래서 이 값 주고 이 값 주고 이 값 주고 각각 값을 그냥 그대로 주고 보험금을 구하시오 라는 거에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차라리 물을 거라면 산출식을 적으시오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1차에는.
그래서 산출식을 적으시오라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차가 감소 보험금은 창, 미, 자, 가, 보 암기하시라고 했고요. 과실 손해보험은 누, 미, 자, 가 암기를 하시라고 했어요. 이건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차가 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보험금의 산출식을 쓰고 지급 사유를 적으시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조금 나중에 문제 수정해 놓을게요. 지급 사유를 적으시오 같이. 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재로 감수량이 자기보다 감수량을 초과했을 경우에 지급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4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차액보험료 산출식을 쓰시오. 이것도 두 가지로 물을 수 있어요. 어떨 때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는지, 그리고 차액보험료 산출식도 쓰시오. 됐나요? 어떨 때 보험가입 금액 감액하나요?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다음 또는 이제 차액보험료는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 마이너스 미납입 보험료. 감액 미경과 비율은 적과 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들었느냐 아니면 종합으로 들었냐, 보장 비율이 50%냐 70%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그것까지 불안해서 굳이 암기를 다 하셔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암기 팁 활용해서 본인만의 암기 팁을 만들어서 암기 하시는 것도 뭐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자기부담 비율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쓰시오. 근데 꼭 적과전 종합위험 아니라도 어떤 곳에서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이건 언제? 이거 역시도 6회 때 시험에 6회 때나 5회 때 나왔나요? 5회 때인가 6회 때인가 나왔어요. 그 자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두 10, 15, 20, 30, 40% 자세하게. 그때 자두였으니까 연속 보험 가입 가수원 적었어야 했고요. 최근 3년간 빠졌으면 안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순보험료 100% 이하, 순보험 100% 다 들어갔어야 했죠. 그때 문제 낼 때는 순보험료 50% 이하였거든요. 그렇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데 이 문제를 점수를 정말 잘 못 받았어요. 왜냐면 키워드를 하나라도 빠지면 점수를 안 줬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가수원인데 보험 가입 계약자를 적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했을 때 점수를 정말 깐깐하게 줘가지고 점수를 15점짜리 의외로 15점을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암기를 할 때는 중요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그 키워드를 빠뜨리지 않고 적는 게 중요해요. 두리뭉술 이렇게 아는 거는 시험장에 가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써보는 연습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씀 드렸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많이 써봐야 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약관인데 약과돼 있네요. 약과 좋아하는데 약과돼 있네요. 특별 약관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아직 시험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3가지였죠. 예전에는 정의도 주고 뭐 종류도 주고 했는데 정의에 대한 부분 빠져 있으니까 지금 기본세는 종류만 해서 서술하는 거. 적과 종류 이외에는 가을 동성애 부부장, 일소피해 부부장, 적과 종류 이전은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 약관. 부부장인 경우에는 그 재해는 보상받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특정 위험 5종 한정이란 것은 그 재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보험 보장을 받겠다는 내용이에요. 뭐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5가지 재해만입니다. 이제 가입금액 감액 나왔나요? 앞에서 굳이 안 해도 이 뒷부분에 다시 가로넣기로 해놨네요. 자, 보험 가입 금액 감액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보험 가입 금액 감액입니다. 뭐가 조정되었을 때? 가입 수확량이 조정되었을 때 보험 가입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선한 차액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이 차액보험료는 반환을 하는데 딱 그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가 정해지나요? 적과하고 적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을 때이잖아요. 그래서 차액보험료는 적과 후 착가수 조사일이 속한 날에 언제? 다음 달 말일 이내. 적가와 적가수를 사과배 단감대금 같은 경우 6월달에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달 말이 다음 달 7월 31일까지. 사과배 단감대금과 7월 20일 날 적가와 적가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말일 8월 31일까지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적착조사 이후 착가수가 착가보다 큰 경우에는 다시 재생산한다라는 용어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세에는 차액보험료입니다. 가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가액 미경과 비율이죠. 마이너스 뭐요? 미납입보험료더라. 가로넣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5점짜리로 서술하시오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액 재산 과정. 자, 저가 착가수 가수 사종에 한정된 것만 한번 볼게요. 가수 사종에 한정된 거는 요거 있습니다. 1번. 국고 비율이 바뀌었죠? 우리가 10, 15, 20, 30, 40%가 생겼고요. 예전에는 10%형이 국고 지원, 정부 지원 비율이 40%였는데 변경되어서 38%더라 변경되었고 40%형은 30%가 60%라서 60% 이상은 주지 않죠. 그래서 40%도 60%형입니다. 자, 제가 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통틀어서 영업보험료라고 하고요.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운영비, 운영경비 등을 부가보험료라고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순보험료는 국가, 지자체, 계약자가 스스로 분담해서 내는 거. 자, 지금 이제 한번 볼게요. 자기부담 비율이 15%형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국고 지원 비율은 몇 프로? 40%네요. 영업보험료가 120만인가요? 1200이네요. 1200이네요. 자, 수은보험료가 1000이네요. 그럼 부가보험료는 얼마란 말인가요? 200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정부 지원액을 묻고 있어요. 그럼 부가보험료 200은 정부가 내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1000이에요. 순보험료. 근데 우리가 15%예요. 국고 지원이 얼마예요? 40%예요. 그럼 1000에 40%. 400만원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400만원하고 200만원. 400만원하고 200만원 단 거 얼마요? 600만원이 정부에서 주는 게 되겠네요. 만일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영업보험료 이거 부가보험료는 안 하겠죠. 자, 1000만원에서 지금 지자체 비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곱하기 전체 100 이래서 국고 지원율이 40%이기 때문에 0.4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60% 계약자가 내는 거 600만원 이렇게 되겠죠. 만약 지자체 거를 또 줬다. 지자체 비율이 20%예요 라고 했다면 0.4에서 0.2도 빼게 되겠죠. 그러면 0.6이네요. 그럼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 40% 400만원. 이 문제는 정부 지원액을 물을 수도 있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이렇게 퉁쳐서 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종합가수 같은 경우는 50%라고 정해져 있어요. 딱. 근데 적과전 종합위험 변은 서로 다르다고 했고 제가 이거 우리 농업재해보험 제도 일반 할 때 벼와 적과전 종합위험의 정부 지원에는 따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가축도 우리는 벌써 강의를 했잖아요. 가축은 어땠어요? 특히 말 4천만원까지는 정부 비율이 몇 프로? 50% 지원해주더라. 4천만원에 초과했어요? 그러면 지금 4천만원에 초과했어. 4천만원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몇 프로만? 그게 해당되는 금액 70%만 50%를 지원하더라 라는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적과전 종합위험하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종합위험 과수를 배울 겁니다. 적과전 종합위험과 종합위험 과수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샤종 종합위험 과수는 어떤가요? 포도, 복숭아, 자두, 밤참, 매대, 오유, 호살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참달래, 밤참, 매실, 대추, 오미자 그죠? 밤참, 매대, 유자, 호살, 호두, 살구 이렇게 갑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 종류 이후 예를 들자면 적과 종류 이전은 종합이니까요. 이후는 어떻게? 특정한 자연재해만 보상하더라.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각까지 번졌어요. 종합위험 가수는 종합위험 가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 종합으로 보상을 합니다. 보상 재해가 달라지죠. 피해율 산정 방식입니다.
자, 적가전 종합이면 감수량을 합을 가지고 우리가 PA율을 이쪽에 PA율을 구하기 위해 감수량을 합을 가지고 바로 가입가입 곱해가지고 보험금 산정하죠. 근데 종합이용 가수는 어떻게 해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그 감수량을 가지고 구하자. 결국은 수확량을 구해서 감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부상 감수량 나누기 평년 수확량 기준이 평년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평, 수, 미, 평 비율 산정 방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 보상 방식입니다. 가수 사정은 무게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품종이 달라도 평균 가정 하나 쓰더라.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조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종합이용 가수는 품목별로 다 수확기 때 가정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조사를 하더라. 언제? 품종별로 수확기에. 요 차이입니다. 미리 조금 차이는 알고 가는 게 종합이용 가수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건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어서 이제 종합이용 상품 우리 과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예전에는 저가전 종합이용 완전 별도로 따서 엄청 내용을 좀 깊게 많이 하고 종합이용 가수도 각각 품목별로 해서 상세히 강의를 했는데 너무 많이 기본수가 줄여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기본수가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보면 핵심 요약 집 정도 같은 기분이에요. 한 품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보험 목적물이 뭐지?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지? 지역이 어떻게 되지?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고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고 인수제한 목적물은 어떻게 되고 우리 이수 관련 수확량 평균 수확량 표준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지? 뭐 보상하는 손해가 어떤 거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어떤 거지? 자기 부담 비율이 어떻지? 미경과 비율이 어떻지? 한 품목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많은 걸 배우고 다 품목마다 좀 중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자세하게 배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품목을 이해하는 데는 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지금은 중복되는 부분을 다 삭제한다고 아예 그냥 보험 기간이면 한 품목이 아니라 전체 해당되는 걸 전부 보험 기간 다 빼버렸죠. 보험 기간 다 한꺼번에 모으고 보험 가입금액 한꺼번에 모으고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공부 전체 품목별로 하고 난 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할 때 마지막 암기할 때 하려고 하는 그거를 전부 기본서에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하는 거는 물론 보고 암기하기는 쉽죠. 근데 결국은 어떤 품목이든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정말 암기해서 그냥 시험 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한 품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이 과목에 가서 다시 보장 방식별로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다시 이제 나무를 보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된 것 같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해를 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수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까지 개념 강의를 했죠. 21년 약강 기준으로 개념 강의를 거의 1과목을 한 62강, 2과목을 63강에 걸쳐가지고 기본 개념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품목별로 엄청 자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1과목, 2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순수대로 들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기본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이 추정이 아니라 거의 뭐 확정? 왜냐면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걸 본 거, 보시고 오는 거, 보시지 않고 그냥 기본수만 듣는 거는 정말 천지차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고 여건이 되신다고 한다면 앞에 기본 개념 강의를 꼭 들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자, 왜 무작정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외우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무작배기로 외우면 제가 무작배기 경상사들 잘 쓰는데 그냥 무작배기로 외우면 금방 돌았으면 까먹어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도 돌았으면 까먹는데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그게 어떻게 머릿속에 남아있겠어요. 아무리 암기 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가능하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는
산식에 대한 이해도 맞지만 품목에 대한 이해도 맞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